나는 진짜 피부가 하얗고 맑게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사실 뭘 발라도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 이 제품입니다. 진짜 광고 아니고 가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나 세이브할 수 있는 관리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원장님, 제가 어제 세수를 하고 문득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너무 우중충해진 거예요. 나도 그런데 말로만 들었지 진짜 임신하고 나니까 기미 잡티도 생기고 막 우중충해지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지금 전혀 안 그래 보이는데요? 아, 제가 그런가요? 빛이 나는데? 안 그래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나 처음 뵙는 환자분들이 임신한 거 맞냐, 임신 전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어떤 관리를 했는지 한번 꼭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처럼 피부가 칙칙하고 우중충하신 분들, 잡티가 많아서 피부가 깔끔하지 못하신 분들, 나는 진짜 피부가 하얗고 맑게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크닝이라고 하죠. 얼굴이 우중충해지는 거. 근데 제가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비타민 C 바르기입니다. 피부 텐텐 초창기 구독자분들은 왜 뭐 다 아는 얘기를 하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저같이 피부가 두껍고 모공이 넓고 기성 피부들은 정말 공감하실 것 같은데 사실 뭘 발라도 효과가 없거든요. 근데 정말 유일하게 효과가 있었던 제품이 이 비타민 C 제품입니다. 좋다는 기능성 화장품을 발라도 오히려 더 번들거리기만 하고 트러블만 올라와서 그 부분이 오히려 착색되고 붉어지면서 사실은 더 피부가 안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비타민 C에 원래 바르던 보습제만 이렇게 두 가지만 딱 발랐거든요. 근데 요거를 바르고 났더니 피부톤이 조금 더 화사해지고 피부 결이 조금 매끈해지면서 뭔가 모르게 피부가 되게 좋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 원장님들께 다 막 달려가서 처음으로 저한테 효과가 있는 제품을 발견했다 이러면서 침을 튀기면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아 진짜요? 원장님 저 그 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그 비타민C 화장품이 뭐였어요? 이 제품입니다. 이게 닥터 디퍼런트 제품인데요. 이거 진짜 광고 아니고 제가 발랐던 것 중에 제일 효과가 좋아서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왔어요. 임신 중에는 받을 수 있는 관리나 바를 수 있는 제품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잖아요. 제가 우연히 이 비타민C 제품을 발견하고 바르기 시작했더니 점점 피부톤이 밝아지고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는 거를 느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 비타민C 제품이 약간 따가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소량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아니면 다른 보습제랑 섞어 발라주시면 훨씬 더 자극감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시작을 해보시고 후에 괜찮으시면 제대로 발라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원장님 임신 중이라서 못했었는데 출산하고 나서 해보니까 되게 좋았다 이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제가 출산 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 홈케어나 관리들 중에서 제일 효과 좋았던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저 같은 지성이들은 비싼 울세라나 써마지나 리쥬란 같은 시술들도 좋긴 한데 가격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나 세이브할 수 있는 관리는 압출 스케일링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최고야. 피부 모공 속에 피지를 조금 빼주고 그 다음에 묵은 각질들을 좀 걷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피부톤이 밝아지고 결이 매끄러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은근히 커요. 왜냐면 피부가 하얀 것도 중요한데 피부에 있는 붉은기, 어두운기를 걷어주는 것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집에서는 임신 기간 동안은 바르지 못했던 비타민 A 성분인 레티날 크림을 바르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디페린 연고를 바르기 시작했어요. 이 디페린 제품은 여드름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제가 아직 오랜 기간 바르지 않아서 효과가 딱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제가 한 달가량 발라본 결과로는 아침에 세안을 할 때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약간 유분기가 잡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꾸준히 발라주면은 피부톤을 좀 균일하게 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화이트닝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미백 주사 같은 그런 것들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뭐 배곡 주사나 신데렐라 주사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어요. 이름이 다 다르긴 한데 이 미백 주사에는 뭘 섞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거든요. 미백 주사의 주 성분은 글루타치온이랑 비타민 C예요. 이 글루타치온이랑 비타민 C는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분을 체내로 주입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걸 좀 억제해주고 나쁜 활성산소나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줘서 피부를 맑게 해주죠. 그 다음에는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두운 피부는 사실 멜라닌 색소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켜 줄 수 있는 시술을 받으면 확실히 미백에 도움이 되겠죠. 레이저 토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고 너무 유명해서 이미 고유 명사로 자리 잡은 말인데요. 유명한 피코토닝도 있고 예전부터 저희가 사용해왔던 큐 스위치드 엔디아그 레이저를 이용한 토닝도 있어요. 이 레이저 시술은 정말 세게 해서 뭐 멜라닌 색소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약하게 여러 번 치료를 해서 피부톤을 균일하게 하고 밝게 하는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 피부에 막 잡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작게 잡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피부톤을 어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레이저 토닝으로 차츰차츰 옅게 만들면 피부톤이 균일해지면서 피부가 밝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피부가 하얀 것도 중요한데 피부 하얗고 맑은 분들을 보면 피부에 잡티가 없어요. 예전에 아이유랑 현아가 했다고 소문나서 엄청 유행했었던 화이트 태닝 같은 건 어때요? 화이트 태닝 같은 경우에는 피부를 하얗고 뭐 밝게 해준다기보다는 왜 탄 피부들 있죠. 이 탄 피부를 빨리 좀 회복시켜주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일단 화이트 태닝이라고 하면 이름 자체에 화이트가 있다 보니까 피부를 하얗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이 화이트와 태닝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하얗게 태운다라는 말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LG에서 나온 LED 마스크 많이 들어보셨죠? 분홍색 빛을 띠는 이 LED 마스크를 전신에 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일반적인 태닝을 할 때 자외선을 째서 살을 까맣게 태우잖아요. 근데 이 화이트 태닝 같은 경우에는 적외선을 이용하는 건데 이 붉고 분홍색의 빛에 적외선을 쬐게 되면 피부 재생을 돕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서 피부가 조금 맑게 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유전적으로 타고난 피부색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하거든요. 그럼 원장님이 소개해 주신 거 외에 좀 미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타고난 피부색을 한두 번의 시술로 확 바꾼다 이거는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꾸준하게 잘 관리를 해줘서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 피부톤이 점점 밝아지고 피부 결이 매끄러워지거든요.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크림 바르기인데요. 혹시 요만큼만 바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한 번 바르면 잘 안 덧바르시죠? 한 번 바르고 땡 하시는 분들 많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얼굴 한 면을 바른다고 생각했을 때 제대로 된 양은 이 손가락 한 마디를 가득 채워서 바르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발라야 효과를 볼 수 있고 보통 선크림을 바르고 한 2-3시간 지나면 다 지워져서 선크림의 역할을 못해요. 예전에 선크림을 바르고 2-3시간 뒤마다 찍은 영상들이 있거든요. 보시면 선크림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덧바르는 거에 중요하고 실내라고 하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름철에 뭐 바깥 야외 활동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계속 꾸준히 덧발라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놀이를 할 때도 잘 지워지지 않도록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계속적으로 덧발라 주시면서 물놀이를 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C, 비타민 A 성분 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비타민 B3인 나이아신 아마이드예요. 그래서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을 바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비타민 C 제품이 정말 저한테 잘 맞았거든요. 나는 뭐 발라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 C 제품을 먼저 한번 발라보세요. 찐 추천드려요. 원장님 근데 저는 피부가 좀 예민한 편이라서 비타민C 같은 거는 좀 못 쓰겠거든요. 울긋불긋 뭐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맞아요. 이 비타민 C 제품을 바르고 좀 따갑거나 울긋불긋하게 올라온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은 우선 제대로 된 보습제를 잘 발라보시면 어떨까요? 이 보습제 성분에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성분인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꾸준히 발라주시면 피부 장벽이 강화되고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음식이요? 어때요? 음식 괜찮을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무엇보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예를 들어서 키위나 오렌지 같은 것들도 도움이 되고 브로콜리나 빨간 파프리카, 케일 같은 채소도 도움이 되니까 하루에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죠. 선크림이랑 비타민C는 진짜 꼭 챙겨야겠네요. 네, 다시 강조하지만 선크림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피부 하얗게 되기 전에 자꾸 태우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꾸 등한시하고 자꾸 하얗게만 만들려고 하시는데 자외선으로부터 살이 타는 거를 충분히 방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혹시 선크림 어떤 걸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이 선크림이 자외선을 차단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옆에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어떤 선크림 괜찮은지, 어떻게 발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려요.